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근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5개 자치단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포한 특별 재난 지역에 같은 시기 큰 피해가 난 일부 자치단체가 제외되면서 추가 선포 요구가 거셉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집중호우 피해를 본 지역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곳은 전국 5개 지자체입니다. 논산시와 서천군,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2반면으로 사전 피해 조사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해 우선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들도 일부 공공요금이 감면 또는 면제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비슷한 피해를 보고도 당장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충남 부여와 금산 등을 중심으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부여는 올해로 3년 연속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나면서 농민들이 정부 차원의 수해복구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이제 엄청나게 지금 피해가 지금 한 2배가량 늘어나가지고 저희도 지금 막막합니다, 진짜 솔직히. 지자체 산정 피해 규모와 정부의 산정 기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보상이 턱없이 낮은 농작물 재해보험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여가 빠진 것과 관련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부여군 세도면 일대 수해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시스템 정비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대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유등교가 손상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데요. 유등교 말고도 하루 수만 대가 오가는 갑천대교가 심각히 손상돼 통신선까지 노출됐지만 일주일이 다 돼가도록 대전시는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갑천을 가로지르는 교각 아랫부분. 다리 하부를 감싸고 있던 널따란 철판들이 종잇장처럼 맥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손만 뻗으면 쉽게 닿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리 밑을 지나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 갑자기 고개를 푹 숙입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 거기다 자전거 타면 한 50cm 올라가잖아요. 저도 키 조그만데도 저 닿겠는데. 해당 철판은 다리를 지나는 통신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일 새벽 쏟아진 폭우로 갑천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부딪혀 일부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철판 끝을 보면요, 보기에도 매우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는 부딪히면 자칫 크게 다칠 수 있을 만큼 위험해 보입니다. 게다가 통신선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절단 위험이 큰 상황인데 정작 대전시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량만 200개 정도 돼서 근데 담당 직원은 둘밖에 없거든요. 비 오고 나서 일제 점검을 확인하지 못하고. 갑천 산책로 주변에도 물살을 못 이기고 기울어진 가로등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부러진 가로등 태양광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위험한 거는 빨리 이제 정비를 할 건데 새로 세우는 거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관급자재를. 그래서 좀 걸릴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해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방부터 사후 복구까지 철저하고도 신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장마와 집중호우 영향으로 상추와 깻잎 등 신선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삼겹살로 상추를 싸먹는 게 더 저렴하단 말이 나올 정도인데 채소값 고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 20여 장 포장된 깻잎 한 봉지가 2,090원, 한 장에 100원에 육박합니다.
이달 초 2,000원 중반대에 팔리던 130g들이 청상추 한 봉지도 4,990원, 100g에 2,690원씩 파는 국내산 삼겹살보다 비쌉니다. 구이를 해먹으려고 고기와 쌈채소를 들었던 캠핑족들은 채소 가격을 보곤 도로 내려놓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이제 고기도 사고 채소까지 사려고 이쪽에 와봤는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상추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서 장마에 집중호우로 출하가 감소하면서 신선 채소와 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청상추 1kg의 도매가는 17,230원으로 이달 초와 비교하면 140% 이상, 깻잎은 133% 올랐습니다. 애호박과 오이, 참외와 수박 등도 30에서 80%까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자 물량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대형 마트들도 비상입니다. 기존 수급에 더해 추가 산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주요 산지들의 생산, 작황 현황을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체 산지나 추가 산지 등을 다른 쪽에서도 확보를 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마가 끝나도 본격적인 폭염과 태풍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채소값 고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지난주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모레 국외 출장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년간 11번이나 국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재판 결과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국외 출장을 추진하자 시의원들이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당선 직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모레 유럽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문화예술 교류 명목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을 방문하는데 취임 이후 12번째 국외 출장입니다. 박 시장은 취임 2달 차인 2022년 9월 독일을 시작으로 한 달 뒤 유럽 4개국, 이듬해에는 일본 등 4개국을 잇따라 찾았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찾은 나라만 17개국, 체류 기간은 70일로 2달에 한 번꼴로 자리를 비운 겁니다. 투자 유치 목적의 방문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원과 온천 관련 선진지 견학에 집중됐습니다. 잦은 출장에 재판 일정까지 지연돼 방탄 출장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직이 상실이 되면은 그게 이제 지속이 되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투여된 공무원들의 시간과 시민들의 세금이 좀 무용지물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출장 비용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시의원들이 박 시장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해외 출장을 나가서 과연 우리 아산시에 도움이 됐던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저희 시민들을 진짜 무시한다는 것밖에는. 이에 대해 아산시는 시장의 출장이 외국 기관들과 이미 논의된 사안인 만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늘 오후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충청권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과 부울경,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등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정견 발표를 하고 충청권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달 도안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대전에 4,400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급이 시작되는데 선호 지역인 만큼 침체 중인 분양시장에 반등을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매와 전세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반기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 박병준 기자입니다. 대전 도안지구에 오랜만에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 분양을 앞둔 2-5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29블록과 31블록에 각각 700여 가구씩 모두 1,5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인근 2-2지구 4블록과 5블록은 이보다 앞서 분양에 나섭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견본주택을 열고 2,500여 가구의 청약을 받습니다.
거의 70% 정도가 84 타입입니다. 뭐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84 타입에 대한 선호도는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도안지구 4천여 가구를 포함해 이번 달 대전에 공급되는 신규 물량은 4,400여 가구, 상반기 전체 분양 물량인 4,300여 가구보다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호 지역인 만큼 이곳의 분양 성패가 7차례 연속 미분양을 기록하며 침체 중인 대전의 분양 시장 반등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관건은 이번에도 분양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안지구에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들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분양이 성공용기가 끝난다면 대전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청약 시장의 훈풍이 좀 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이 만약에 미분양으로 된다면 대전의 어떤 전반적인 분양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 거로. 전문가들은 하반기 대전 지역 입주 물량이 상반기의 2배에 이르는 7,100여 가구에 달해 기존 주택 매매와 전세 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겠고 중장기적으로 세종 지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KBS 대전방송총국 개국 81주년 기념식이 오늘 KBS 대전총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장혜정 사원 등 4명이 모범사원 표창을 받았고 뉴스 등 방송 제작에 도움을 준 논산시 홍보협력실 이재우 주무관 등 5명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종혁 총국장은 수신료 논란 등으로 방송 환경은 어려워졌지만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역할은 소홀히 할 수 없다며 KBS에 주어진 공적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5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대병원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오늘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대 세종병원 개원으로 발생한 차입금과 의정 갈등 사태로 빚어진 의료 수익 감소 등으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자금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대전시, 세종시 등 정부와 자치단체에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